이번에는 뭐냐면 선형 분류예요. 선형 분류. 우리가 앞에서는 리그레션에 대해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배울 건데 이 두 개의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소리예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뭐냐면 기존에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 맞게 뭐 라벨 값이나 타겟 값이 있다는 거야. 그 데이터 이꼴 타겟 값.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개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로지스틱 회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면 일단 이 그림에가 이제 로지스틱 회귀의 좀 기본적인 조금 아키텍처 같은 건데 먼저 로지스틱 회귀란 샘플이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는 것. 뭐 예를 들면 특정 이메일이 뭐 스팸인지 아닌지 뭐 0과 1 같은 바이너리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로지스틱 회계에서 뭐 좀 가장 간단한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이너리한 문제일 경우에 뭐 어떤 내가 추정 확률을 스팸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만약에 55%예요. 60%예요. 그러면 50%가 넘었으니까 그 모델은 그 샘플에 뭐 스팸에 해당한다고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진분류기 바이너리 뭐 클래시파이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정 확률을 추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럼 또 마찬가지로 리그레션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냐면 이제 선형 회귀 모델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도 마찬가지로 입력 변수의 가중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력 변수에서 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또 모델이 또 그 리그레션 하는 것처럼 그냥 차이는 뭐냐면 리그레션은 마지막에 이제 출력 값이 약간 연속적인 값인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그냥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을 내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확률 값을 내고 마지막에 이게 진짜 0인지 1인지를 판별하는 것 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너무 로지스틱 회귀랑 결국은 회귀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회귀인데 그냥 그렇게 너무 차이를 두지 말고 마지막에 목적성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다음과 같이 해서 1 플러스 2 exponential 마이너스 x 분의 1 이라는 fx 산출물이 이제 만약에 이 p 값이 만약에 0.5보다 아래이면 나는 0이라 y는 타겟 0이라고 이제 내가 프레딕트를 하고 만약에 이 산출물 값이 probability가 0.5 이상이면 1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뭐 외우면 좋겠지만 뭐 함수를 그렇게 굳이 안 외워도 그냥 로지스틱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확률값을 산출한다. 확률값을 산출해서 컷오프 0.5 근데 사실은 0.5라고 돼 있는데 0.5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컷오프는 자기가 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0.5보다 만약에 0.3이야 0.3이면 0.5보다 아래니까 0이다 반드시 0이다가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회귀 모델과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도 훈련과 비용 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훈련 목적은 이게 뭐 퍼지티브 y는 1에 대한 샘플에 대해서는 높은 확률로 추정토록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0.5보다 이상이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의 목적은 최대한 1인 거는 확률을 높게 만드는 게 목적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y가 0인 네거티브한 샘플에 대해 가지고는 낮은 확률로 최대한 0과 가까운 이제 확률로 만들어주는 게 그 모델이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모델의 훈련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의 만약에 훈련 샘플에 대한 비용 함수가 뭐 이렇게 1번과 같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생각보다 뭐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보통 2번을 많이 보거든요. 2번.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i라는 이제 데이터 한 로우에서 y가 만약에 0이에요. 0이고 그럼 0인 이 식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식은 살아나요. 이건 왜냐면 1이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확률 값을 최대한 다 서메이션 하는 거잖아요. 가장 최대한 이렇게 낮추는 것이 여기에서는 비용 함수를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글은 뭐 간단히 보면 1번에서 비용함수 p가 0에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로그 값이 매우 커지고 반대로 1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의 경우에서 포지티브한 샘플에 대해서는 최대한 probability를 1에 가깝게 만들고 아까 위에서 말했던 내용이에요. 네거티브한 샘플에 대해서는 최대한 p를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훈련 세트에 대한 비용 함수는 첫 번째 방식을 이렇게 차용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방식으로 모든 훈련 샘플, 여기는 하나의 훈련 샘플에 대해서 말했죠. 이번에 모든 훈련 샘플에 대해 가지고 비용에 대한 평균을 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n분의 1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2번 비용 함수는 볼록 함수이므로 경사하강법 혹은 다른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역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볼록 함수, 이제 컨벡션 이제 펑션이잖아요. 컨벡션. 그러니까 무조건 2차 함수니까 여기 보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벌 미니멈이 가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글로벌 미니멈. 그래서 만약에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서 모델을 최적화시킨다면 비용 함수를 편미분하여서 얻어낸 그레디언트 값을 통해서 가중치를 최신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로지스틱 회계 관련해 가지고 뭐 좀 이론적인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한번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꽃을 보시면 이게 어떤 꽃 같으세요, 여러분? 보면 이제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가 붓꽃이라는 건데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할 때 아이리스 예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를 더욱 쉽게 이해하기 설명하기 위해서 붓꽃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 이 데이터는 뭐 3개의 품종, 뭐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그리고 150개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변수 특징 변수로는 이제 페탈의 꽃잎에 그리고 세팔, 꽃받침의 너비와 길이를 각각 가집니다. 자, 일단은 한번 이제 코딩을 해볼 건데 일단은 콜앱을 전부 다 실행을 시켜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연결시키고 뭐 오늘은 5주차 전형 분류 이론및 실습이고요. 자, 먼저 간단하게 이제 먼저 라이브러리를 사이클런부터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사이클런의 데이터셋. 이 데이터셋 아래에 이제 붓꽃 아이리스 데이터가 있거든요. 아이리스는 dataset.load iris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가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그럼 아이리스 데이터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iris.keys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맞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아이리스에는 뭐 데이터가 있고 뭐 타겟이 있고 타겟 네임이 있고 뭐 이렇게 등등등 있죠. 지금 키즈를 찍었으니까 지금 아이리스 자체는 지금 딕셔너리 형태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안에 있는 x는 자 변수 할당을 해볼게요. 아이리스에서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꽃잎의 이제 너비 변수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게 지금 너비 변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보면 한번 콜론을 하나 더 찍었는데 사실은 요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왜냐면 뒤에 거 보면 지금 아이리스 이건 하나 알아주시는 게 뭐냐면 중요한데 데이터를 찍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으면 그냥 지금 어레이 형태로 지금 그냥 1차원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콜론을 하나 더 찍으면 뭐냐면 지금 쉐이프가 그러니까 150 by 1이 돼요. 그냥 이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제 그냥 150 하고 콜론하고 0 그냥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차원 형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를 그냥 컬러를 하나 더 찍어 줬다는 것만 네, 이해하시고. 네. 네, 그래서 콜론을 찍었다는 점 네,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y는 자, 다시 네, 아이리스에서 타겟을 하시고 는 as 타입은 int.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인덱스 2번에 있는 버시칼 라인 타겟만 쓰겠다는 겁니다. 버시칼라이면 전부 다 1이고요. 버시칼라가 아니면 이제 다 0인 것 뜨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타겟 변수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세 가지가 있었죠. 세토사랑 버시칼라랑 버지니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딱 그 버시칼라만 쓰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from sklearn 다시 이제 sciklearn에서 어떤 걸 받아올 거냐? 이제 import logistic regression을 이제 import 모델을 받아오고요. 간단하게 log leg는 이제 logistic regression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사이클런 밑에 리니얼 모델 밑에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지금 임포트 해왔고요.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바로 이 모델 자체를 객체화시켜서 변수 할당을 해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바로 간단하게 fit를 해주고 데이터 x, y만 해주면 데이터가 학습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뭐 디폴트 값으로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num파이를 한번 이제 임포트를 해보시고요. 임포트 그리고 matplotlib.pyplot as plt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따라오세요. 자,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자, np.linspace는 0과 3. 자, 이게 뭐냐면 np.linspace 관련된 거는 0과 3 사이에서 100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냥 데이터를 가상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가상으로 생성해주는 것. -1과 1.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과 3 사이에서 1000개의 데이터가 지금 2차원 데이터 형태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쉐이프를 한번 찍어 볼게요. 쉐이프 찍으면 뭐 1000 by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y proba는 log leg predict proba 해서 xu 해가지고 y proba를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지금 할당했던 지금 모델을 가지고 학습시켰던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을 predict proba로 해가지고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예측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쉐이프를 한번 찍어볼게요. 분명 아까는 XU 같은 데이터를 보면 XU 데이터는 지금 신기하게도 1000 by 1이었잖아요. 일렬로 쭉 돼 있는 1000 by 1의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제가 만들었는데 출력 값은 1000 by 2가 나왔어요. 자, 1000 by 2가 나왔다는 걸 지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뭔지. 자, 1000 by 일단 첫 번째 데이터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 결론적으로 0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버시칼라일 확률 버시카가 아닐 확률은 이만큼이고 버시칼라 1 확률은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게 더 크죠? 왼쪽 게. 그럼 버시칼라가 0이란 소리인데 0 인덱스인데 그럼 이건 버시칼라가 아닐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에서는 이거는 버시칼라가 아니야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뒤쪽에 보면 이거는 지금 오른쪽 게 더 높죠. 그러면 마지막 데이터는 버시칼라야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시각화하는 게 좀 중요해요. 한번 시각화를 해볼게요. 플롯 해가지고 x, u, y, proba 해서 1 아이리스 버시칼라가 아니라 버지니카였네요. 버지니카 똑같이 이거를 복사하고 레전드 점쇼 이거는 뭐 안 코딩 하셔도 되고 안 코딩 하셔도 되고 네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뭐가 더 어떻게 들어갔죠? PLT가 플랫이 아니라 PLT죠. 죄송해요. 제가 플랫으로 했군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 형태가 한 개 대시를 더 찍어줄게요. 자, 여기 보면 데이터가 x가 0부터 아까 3까지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리스의 이제 버지니카의 꽃잎 너비는 위 그림에 따르면 1.4와 거의 뭐 2.5 사이에 이렇게 거의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면에 다른 붓꽃은 일반적으로 꽃잎 너비가 좀 더 작아서 0.1에서 그래서 1.8 사이에 이렇게 분포가 하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근데 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의 확률 값은 좀 극단적인 너비들보다는 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오류가 좀 많이 나는 거죠. 애매하게 이게 버지니카인지 버지니카가 아닌지 약간 좀 이렇게 이런 구간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요즘에 조금 요즘은 아니죠. 그래도 제가 요즘에 어떤 기사 글인가 좀 정보 글을 읽었는데 확률을 조금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확률을 진짜 좋은 모델을 만들고 전처리를 잘하고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거 있어가지고 확률을 좋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오차들 있잖아요. 이런 오차들이 있는데 이런 오차들을 진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데이터는 그냥 예측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은 실제로 뭔가 모델에 맡기는 게 아니라 뭐 직접 전문가가 눈으로 보고 조금 그런 경험적인 거에서 이제 예측을 하고, 다른 거 이런 극단적인 있는 부분만 만약에 예측을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면 좀 모델적인 그 뭔가 성능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약간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그런 식인데도 이런 개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발상의 전환이랄까? 그냥 모델을 진짜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러한 것들은 좀 개인적인 해석적인 측면으로 만약에 그걸 대체를 하게 된다면 모델에 대한 성능은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